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봐서 요런 에피소드가 딱 적당하겠네요. 만약에 어떤 여자애가 친한 애한테 야, 나 지금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결혼식 날짜를 올해 안으로 잡을 건데 고민이 있어.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얘는 나랑 성격이 너무 잘 맞는데 학벌이랑 직장이 조금 거시기하고 집안에 돈이 있는데 얘가 쓸 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외모는 너무 또 내 스타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지내면서 싸울 일이 별로 없고 배려심이 너무 많고 나도 이 친구한테 약간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얘 친구들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래 장단점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얘랑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고 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하지마. 야, 그냥 하지마. 결혼하지 말고 미뤄. 혹은 네 맘대로 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요 두 가지 정답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요, 간혹 멍청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야, 그래도 얘가 사람이 좋잖아.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만나. 혹은 꼭 결혼을 해. 라는 식으로 본인이 중요한 것들을 포커싱을 한 다음에 그거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입장에서는 결혼할 친구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의지와 욕망이 투여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물어본 친구 있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 지금 이 여자애가 문제인 겁니다. 왜? 자신의 의사결정의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다 장단점 꺼낸 다음에 물어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100가지의 장단점을 싹 보고서 그걸 종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자, 성격 1점부터 10점 중에 7점, 능력 1점부터 10점 중에 5점, 이런 식으로 쫙 뽑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균 나는 6점 이상이 되면 결혼할래.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건 마치 내가 주식을 사는데 PER, PBR, ROE 이런 것들 쫙 깔아놓고 금리, 인플레이션, 실업자율 쫙 깔아놓고 심지어 다른 자산들 금, 비트코인 등등등 다른 자산들 싹 다 비교해가지고 싹 파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요 정도 순위 이상이면은 나는 무조건 매수한다 라는 기준을 잡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기준 잡는 게 이기는 게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의 주식을 얘기를 할게요. 주식 이야기하는 김에 그런 딱 기준에 잡는 데이터들의 근간을 필두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담아 놓으면은 그거는 무슨 S&P 500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되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할 대상, 직장, 친구, 사업 이런 거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딱 그냥 그 결정이잖아요. 얘랑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얘랑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직장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친구 만나야 돼 말아야 돼. 하나하나는 포트폴리오로 분산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고 맞잖아요. 100명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 일단은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론 그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이 똥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 지금 누구랑 결혼할 건데 단점이 99개야. 근데 하나의 장점이 있어. 근데 이 장점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장점 때문에 다른 99개의 단점이 다 상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 앞으로 평생 이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중심이 있으면, 단점이 99개고 장점이 딱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장단점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내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단점 99개라도 장점 하나를 갖고 갈 수 있는 뚝심과 배포가 있고 그런 원칙과 주관이 있는 사람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의사결정의 질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이 기대가 안 된다 라고 잔인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런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운이 계속 수렴할 확률이 떨어지죠. 사람이 붙을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제발 모든 걸 고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핵심으로 잡고 나머지 거를 속된 말로 스키다시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차를 사러 갈 때 타이어 상태를 보고 신차를 사나요? 아니잖아요. 타이어는 소모품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작은 디테일함들, 그 작은 디테일함들이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다 비중을 많이 실으면 실수록 산으로 간다. 무엇이? 의사결정이. 끝!